자, 유시춘 EBS 교육방송 이사장이 뒤늦게 알려진 아들 마약 밀수 구속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법부의 유죄 판단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창동 감독이 이 아들의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유시춘 EBS 교육방송 이사장 끝까지 아들의 결백을 믿고 있다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시에 아들 구속 여부를 청와대 측에 알렸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있어서 또 눈길을 끕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도 이게 문제될 거를 나중에 뭔가 잡음이 일 것을 알았다는 소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일요신문의 그 인터뷰한 그 보도 내용에 따르면 네. 나중에 청와대가 이게 나중에 모르고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알고 있으라고 자기가 알려줬다. 네. 그래서 3심에서 잘 될 거다라고 이게 청와대 관계자에게 이 귀뜸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럼 청와대도 알고 있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시춘 이사장이 그 임명됐을 때는 이미 그 이 아들이 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사 검증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네. 것을 이 짐작케하는 유시춘 이사장의 이렇게 발언 내용입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런 인사검증에 또 문제가 있다라는 잡음이 나올 텐데 EBS 교육방송 이사장은 어디서 임명을 하고 어떻게 앉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EBS 이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을 하고 거기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사장을 바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사가 9명인데 그 9명을 교육부에서도 추천하는 데가 있고요. 교원 단체 추천해요. 그러니까 교육부 1명, 교원단체 1명, 그리고 나머지를 방통위가 추천을 하는데 방통위가 여야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야당 추천이 2명 정도 있고요. 7명은 교육부, 그다음에 교원단체 포함해서 네. 여당 측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네. 그중에 호선을 해서 이사장을 뽑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시춘 이사장은 이사로 일단 방통위에서 임명을 한 거고 네. 그 이사들이 모여서 유시춘 이사를 이사장으로 뽑은 거죠. 네. 그런 절차를 겪게 되는데 어쨌든 뭐 청와대에 저렇게 얘기했다. 물론 얘기한 내용을 보면 본인은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청와대 네. 예컨대 뭐 본인의 아들이 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뭐 유죄를 판결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은 무죄다. 네. 잘못된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청와대가 잘못 뭐 그렇게 들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법적으로는 사실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건 뭐 결격 사유가 된다 법적으로 그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그래도 교육방송을 관할하는 이사회 이사장이잖아요. 교육방송이면 우리 학생들, 그렇죠. 어린이들, 아이들이 보는 방송. 예, 그러니까 방통위는 뭐 지금 뭐 이건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윤리적 도덕적으로 봐서는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또 유시춘 이사장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동생인 유시민 이사장 그리고 이창동 감독도 탄원서를 썼다 이렇게 밝혔어요. 아무래도 이제 가까운 사이인가 보죠. 그렇죠. 이창동 감독. 왜냐하면 이창동 감독은 이제 그 아들의 그 한예종 이제 선생님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그렇죠. 또 아들의 선생님이군요. 네, 또 가까운 거 살기도 하고 굉장히 친분이 두텁다고 그래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마 탄원 쓰는 것 같고, 뭐 아무래도 뭐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조카하고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각별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유시민 이사장이 거의 업어서 키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그래요. 아무래도 뭐 가족이니까 이런 분야 탄원서는 쓸 수는 있겠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이 1심에서는 무죄가 됐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됐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어떤 탄원서를 써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유시민 이사장의 과거 발언도 또 지금 새삼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님, 과거에 김무성 대표의 사위 마약 사건과 관련된 논란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있어서 이게 다시 이 발언이 소환이 됐어요. 남 얘기할 때는 저렇게 할 수 있겠으나 본인의 조카 얘기로 다시 되돌아오는 상황이 됐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픈 얘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과거에도 참 어떤 얘기를 할 때 맞는 얘기를 하면서도 좀 너무 과하게 얘기를 하신다는 지적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이제 흐뭇하다라는 아마 표현에 대해서 어쨌든 뭐 불행한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굳이 그런 표현을 썼을까라는 그때 얘기가 있었는데 이 얘기가 좀 되돌아오고 있는 거죠. 네. 이준석 의원은 또 되게 또 독특한 또 지적을 했어요. 부장처장. 네. 과거 김무성 대표의 그 마약 사위권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이 진보 진영의 그 인사들이
유시민 이사장의 마약 조카에게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그 방금 유시민 이사장의 과거 발언을 소개한 것처럼 저렇게 뭐 이렇게 조롱하는 쪽의 얘기를 할 것이냐,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침묵할 것이냐, 이걸 좀 지켜보겠다. 이런 글을 SNS에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요, 유시춘 이사장이 아들이 무죄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는요, 검찰이 2심에서 추가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고 증거로 내놓은 수첩 내용도 사실은 이창동 감독과 영화 편집 내용을 논의한 부분이었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건 또 무슨 설명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그 유시춘 이사장의 이 해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 버닝이라는 것에 이게 스티븐 연이라는 이 대마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 부분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남긴 글자가 이 심증이 돼서 유죄 판결로 됐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창동 감독이 굉장히 기가 막혀 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화 편집 과정에 이제 메모지에 뭐 대마초, 춤, 노을 이런 이제 글자를 써놨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뭐 마약 그 밀수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좀 이게 과도한 판결이다, 잘못된 판결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이 신 씨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다른 증거보다도 1심에서는 뭔가 2심 항소심에서는 처음에 이게 배달이 국제 우편으로 스페인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근데 신 감독에게 배달된 게 아니라 다른 회사, 옆에 있는 다른 회사 사무실로 갔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사무실에서 이거 누군지 받는 사람 보려고 됐을까 누군지 아세요라고 물어보니까 모른다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본인의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나중에는 안다고 또 입장이 바뀌었는데 왜 처음에 모른다고 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변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로 믿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대마초를 흡입해서 실제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죠. 처벌까지는 안 가고 그때까지는 아니죠. 마약 반응은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네. 당시에는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고 실제로 흡입해서 나온 것인지 이런 게 없어서 무죄로 받았던 경력은 있습니다. 무죄. 그러니까 양성 반응은 나왔으나 처벌은 받지 않았던 경력이 있어서 그 부분도 또 2심 판결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